뭐 한 유치원 정도? 그때부터 변호사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적부터 원래 운동선수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뭐 어릴 때는 야구선수가 되고 싶었고 온갖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부모님이 법조인이셨어가지고 아버님의 설득에 넘어갔다라고 해야겠죠. 3학년 때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시험 앞두고 뭐 한 달 정도 남았을 때는 그러니까 18시간을 했었어요. 그때 한 달 정도를 계속 쭉. 제 인생에서 그때가 제일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58인가까지 빠졌었어요. 그때 합격자 통보 받은 날이 되게 지금도 되게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아침에 삼성역에 그냥 와서 혼자 영화를 봤어요. 내가 그것도 되게 빵빵 터진 영화를 보고 싶어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글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렇게 흥행하지 않은 영화인데 그 시간에 발표 시간에 맞춰서 하는 영화를 맞춰서 제가 들어갔어요. 그냥 그 휴대폰 꺼놓고 영화를 혼자 본 다음에 딱 나와서 휴대폰을 이제 킨 거죠.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그때 이제 문자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네 이름이 있다. 축하한다. 막 쏟아지니까 그때 이제 제가 막 코엑스를 막 뛰어다녔어요. 그냥 진짜 막 뛰어다녔어요. 진짜. 네, 어머니 이상하게 만드는 거긴 한데 어머니 누나 얘기로는 그냥 하루 종일 방을 닦으셨대요. 뭔가 너무 뭔가 뭐 기뻐하면서 그냥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그걸로 표현. 저는 뛰는 걸로 표현해요. 어머니는 방을 닦는 걸로 표현. 닦은 방을 닦고 또 닦으셨대요. 굿피플은 로스쿨 학생들뿐 아니라 로펌의 변호사들에게도 하나의 큰 도전이었습니다. 변호사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인턴십을 준비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턴십을 저희가 준비하게 된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좋은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고 좋은 사람을 채용하고 싶어서 이라고 답변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으로 움직이는 회사이고 사람이 전부인 회사이기 때문에 좋은 인재와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라도 저희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존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사실 잘 모르잖아요. 뭐 성적 증명서랑 뭐 자기소개서, 면접 몇 번 본 걸로 사실 그 사람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힘든데 적지 않은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굉장히 조금 촘촘하고 밀도 있는 과제들을 통해서 인턴들이 어떤 역량들을 가지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도 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기준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래 같이 가고 싶은 갈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로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고 뭐 대단해 보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 다 지우고 나면 사람밖에 안 남는 회사이거든요.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마지막 관문에 선 최종 면접자들. 드디어 가슴 떨리는 첫 면접이 시작됩니다. 자기소개서 열심히 썼다 이거는. 학과 수석했네. 바이올린하고 해외연수하고 이런 거 약간 프로젝트 연주자잖아. 사실 같다면 서울대에서 그 오케스트라에서 사실은 서울대에서 그 오케스트라에서 사실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짧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세상을 구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은 연세대학교 로스쿨 1학년 이시훈입니다. 일단 그 이력서를 봤는데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프랑스도 왔다 갔다 하고
미국도 그렇고 이게 여러 나라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로펌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로펌에서 생활이 본인이랑 안 맞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어요? 해외를 많이 돌아다니고 했던 것은 제가 그러한 다양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얻을 것들이 있었고 좀 익혀야 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다닌 것이지 늘 나가기만을 좋아한다거나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엔인권 정책센터에서 인턴도 하셨고 약간 그 국제적인 일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제가 꼭 국제적인 일을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회복지학을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가령 빈곤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저는 무조건 떠오르는 것이 국제개발협력 이런 것만 떠올랐는데 사회복지학과 학생들과 토론을 하였을 때 그 친구들은 이제 노인복지, 아동복지 좀 우리 근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되게 실질적인 주제들을 다룬다는 것에 저는 크게 충격을 먹고 제가 너무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로스쿨이 아닌 한국 로스쿨로 진학을 한 것이고 저는 법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면 저는 기꺼이 충분히 감당해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양력들을 보면 대체로 다 팀장, 대표, 회장, 내년도 회장, 내년도 임원진 다 약간 이렇게 내가 주인공인 게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어디서 주목을 받거나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욕심이 없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개개인이 다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시훈 지원자님은 본인의 어떤 글쓰기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글쓰기 능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자부심이 있는 편입니다. 실제로 국제정치 논총이라는 학술지에도 제가 쓴 논문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학부생으로서는 되게 큰 성취인데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단점은 어떤 게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잘하지는 못한다는 것 그것이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적상으로도 드러나는 문제이기도 하고 1학년 때는 성적이 다소 좋지 않았지만 계속 성적이 올라서 결국은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뭔가 시작을 할 때는 저는 굉장히 좀 약간 다소 주눅이 들 때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제가 부족한 점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남들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2배, 3배 노력해서 그것을 채워나간다는 점이 저는 저의 그 단점을 보완해낼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그 성장 배경에 대해서 좀 적어주셨는데 보통 이제 집안 경제 상황이 말씀하신 것만큼 보통 어려울 때 생업 전선에 내몰리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뭔가 공부로 약간 모든 걸 돌파한 케이스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공부는 기본적으로 하되 저는 과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에 4-5개씩도 하고 하면서 공부도 하고 하면서 그래서 그 수입원들로 집안 가게 생활비에도 보탬이 되고 또 제 스스로가 하고 싶은 것들을 꼭 해보고 싶어 하는 성향이고 경험을 많이 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제한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또 따로 이렇게 교습 활동을 통해서 벌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시훈 인턴의 면접은 어땠을까요? 이시훈님은 저는 어쨌든 간에 사전에 준비도 굉장히 치밀하게 잘 해오신 것 같고 위기대처 능력도 너무너무 좋았고 저는 여기서 면접은 제일 잘한 사람이 이시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말은 정말 잘하시긴 하는데 걔도 비교적 논리정연하고 좀 차분해 보이는 말은 진짜 요즘 말을 진짜 잘하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약간 언어적인 능력이 좀 뛰어난 사람 같다는 서론 게 본론 고론이 딱 정해져 있어. 모든 말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언어적인 게 굉장히 뛰어나죠. 그냥 당황하지 않고 대처를 하고 지금 너무 시작하고 논의도 할 거 다 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능력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면 그러면 저희 들었던 사실관계 먼저 한번 정리해보고 그 전체적인 큰 틀을 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자소서를 가장 성의 있게 쓰신 분은 그래도 이분인 것 같고 제일 그거는 가장 뭔가 되게 성의 있다는 게 느껴졌고 그 다음에
우리 법인에 대해서도 가장 열심히 검색해 주신 게 제가 볼 때는 이분 같아서 저는 A. 미싱 인턴이 아직 하고 있어.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 더 강해진다는 이시훈 인턴. 그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이면서님. 이분도 되게 지금 너무 힘들다 지금. 근데 관심 분야도 제일 많네. 4개 찍었네. 유일하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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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지원자 임현서라고 합니다. 네. 예. 제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간략하게 자기소개 해주실래요? 아, 네,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로스쿨에 재학 중인 임현서라고 하고요. 학부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과 전공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 보기에도 되게 많은 활동을 이미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스타트업 프로젝트랑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를 작성해 주셨어요. 네. 어떤 업무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스타트업 프로젝트는 카이스트에서 개발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맨하탄에 머물면서 그때는 이제 이 친구들은 전산 주로 개발하는 친구들이어서 제가 마케팅이나 피칭을 도와주는 느낌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로는 그 똑같은 법인이 저축은행 채권을 유동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에 관심이 좀 있으셨어요? 예. 지금도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부동산. 약간 법률적인 질문을 약간 드려보자면 예. 그 공시지가가 예. 어떤 의미이고 법적으로 어디다 쓰는 건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아, 공시지가요. 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내주는 가격인데 그 세금을 매길 때 쓰이는 것 같고 실제로 공시지가 만들 때 감정평가사들이 여러 명이 들어가서 가격을 내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공시지가가 서울 지역은 7% 가까이 올라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매매가와는 당연히 일치하지 않고 보통은 뭐 1.3배, 1.4배 내지는 1.5배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형성이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한 가지만 더, 그 혹시 이거 적으셨는데 네. 이 맘씨 원래 회사 이름은 아세요? 해먹 서비스 그고 예. 혹시 뭐 시가총액도 대충 아시나요? 시가총액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천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하게. 예, 한 3천억이었다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아까 변호사가 혹시 왜 되고 싶다고 하셨었죠? 법을 안다는 게 저는 상당한 수준의 자유를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자유라는 게 결국은 뭘 할 수 있고 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선을 법이 나눠주는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법을 아는 게 정말 매력이 있다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많이 하게 됐고요. 뭐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게 그런 효용감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약간 제가 그냥 선입견일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로서는 팀플레이를 해야 될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본인이 약간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점이 좀 보여서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약간 남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예, 저는 사실 그런 쪽을 더 좋아하고 많이 더 배우고 더 경험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건 사실은 그런 백업을 완벽하게 해주는 모습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시키는 거를 잘 안 하게 생겼지만 시키는 걸 굉장히 군말 없이 잘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밤을 잘 셉니다. 이렇게 뭔가 어거지로 하는 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저희가 거예요. 어거지로 시키진 않겠어요. 밤새는 것도 저희 반대합니다. 네네. 아, 네. 뭔가를 이제 시켜놓고 집에 갔다 오셔도 남아서 말끔하게 끝내놓는 그런 인턴을 뽑고 싶다면 저를 뽑아주시면 적임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푸드 서비스 시총을 아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변호사들의 평가는 어땠을까요?